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약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할 때 권리와 의무를 계약 내용에 명시를 해둡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통틀어서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약금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이 뭔지, 위약벌이 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의 예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도 입증해야 되고 손해도 입증해야 되고 이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해가 대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미리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손해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두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을 정해두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입니다. 이 손해배상의 예정은 간단한 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액을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고의나 과실은 있어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나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 이런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이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이 예정액만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작더라도 이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당연히 배상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이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에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실상계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채무 이행을 못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의 과실도 있다 했을 때 과실상계 또한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의 예정이고요. 또 위약금의 경우에 위약벌의 성격을 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약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채무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벌칙처럼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금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를 배상해준다는 측면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명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위약벌은 손해랑 상관없이 그냥 너가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의 금액을 벌칙으로 내야 돼. 그리고 실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또 배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위약벌입니다. 이게 좀 어마무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배상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냐 위약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면 이것만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손해배상이 다 된 걸로 보고 이게 만약에 위약벌이다 하면 이거는 위약벌로 하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서 감액을 할 수 없고 과실상계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약벌의 경우에 너무 과도하다 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으로 해서 무효라고 보기도 하니까 아예 감액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이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느냐 위약벌로 보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게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에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는 그 내용의 체결 경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의사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이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약금 약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불분명할 때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은 이 관련된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 경위와 내용, 약정 경위, 그다음에 목적,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규모, 비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쉽진 않죠. 위약벌이냐 손해배상의 예정이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정말 첨예하게 개싸움처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소송에 가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위약벌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긴 합니다. 왜냐면 손해배상도 해주고 위약벌도 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위약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103조에 따라서 감액도 가능하게 하고 웬만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위약벌 약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적 자치에 너무 반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대부분 애매하니까 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봐주는 것 같다. 이게 법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약금에 대한 판례 입장을 보면 입찰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 같고, 계약 보증금 이런 것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 같고, 하자 보수 보증금 이런 것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항상 일률적이지 않다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깎이는 거는 터치하고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위약벌 규정도 넣고 싶고 실제 손해도 배상 받고 싶다 하면 당연히 그 조항을 넣으셔야겠죠. 그럴 때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 위약벌로 해석되는 건 아니고 이제 법원의 재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약벌 약정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특수한 사정 같은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위약벌임을 명시하는 거죠. 이것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하는 위약벌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넣는 거죠. 그럼 위약벌 약정과 손해배상 약정이 또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만 금액을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약벌 약정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상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좀 해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소송에 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에 구분되는 지점들을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물어줘야 되는 금원을 전부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이 손해배상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제 벌칙의 측면에서 규정을 해둔 것이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에서 직권 감액이 가능하고 과실상계도 가능한 반면, 위약벌은 그런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103조에 따라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